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인성입니다. 자, 전일 XRP,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0.17% 하락한 3,475원 정도, 그러니까 직전에 하락한 자리쯤에서 계속해서 이제 좀 횡보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직전의 고점 자리, 그러니까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3,440원 자리 부근, 이 자리 부근을 일단 지지하고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V자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지금 모습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이 나와야만 되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무조건적인 희망을 갖고, 그러니까 무조건 오를 거다라는 마음만 갖고 바라보시지 말고 추가적인 하락에도 대비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그러니까 하락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에 맞는 계획도 세우셔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근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뉴스가 좀 나온 게 있어서 이거부터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리플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결제 계약이 급증이 됐다. 그리고 리플이 아프리카 국경 간 결제를 지원을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재무부 결제 시스템 개혁 명령에 서명을 해서 XRP, 그러니까 리플이 주목을 받는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이제 연속해서 나왔는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이 기사들이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의미하는 호재는 딱 하나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암호화폐 디뱅킹의 핵심 규정을 철회했다. 이게 굉장히 큰 승리다라는 내용의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시면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은행 감독에서 평판 리스크 기준을 공식적으로 제거했는데, 이거는 암호화폐에 그동안 이제 불리하게 작용하던 디뱅킹 조치의 핵심 근거였기 때문에 이게 사라진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리플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건 리플에게 정말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미국의 통화감독청, 그러니까 OCC에서 미국 은행이 허가 없이 암호화폐 보관 및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부터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관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은행이 블록체인을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세 번째로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걸 허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은행이 크립토 인프라를 직접 운영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과 전통 금융 시장과의 결합이 본격화되고, 그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완전히 제도권에 편입이 되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이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번에 통화감독청에서 발표한 정책이 이런 역사적인 순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게 오늘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2월 14일에 나온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리플이 미국 연준의 패드 결제 시스템에 연결이 됐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어려운 내용은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암호화폐 리플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패드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에 연결이 됐다. 근데 이게 암호화폐 사상 최초의 중앙은행 서비스이고,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 솔라나와는 대조를 이루는 그런 쾌거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하지 못한 암호화폐 사상 첫 중앙은행과의 이 서비스 연결이 됐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SAB 121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은행에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자, 그럼 이 SAB 121이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오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인 SAB 122가 발표가 됐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금융기관, 이게 이제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은행이 고객을 대신해서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부채로 기록을 해야만 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게는 이 디지털 자산을 받고 이걸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로 작용을 했는데, 이번에 이 규정이 철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암호화폐 관리와 관련된 규제 비용을 줄이고 보다 손쉽게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건 언뜻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은 정말로 엄청난 호재를 위해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런 사전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소식이 바로 오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갠슬러 의장이 사임을 한 이후에 SEC의 디지털 자산 규제 재편이 이제 예고가 되었고, 또 그에 따라서 SEC에서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을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에 발맞춰가지고 BOA,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고 경영자는 규제가 허용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하겠다라는 뜻을 이제 내비쳤는데, 자, 만약에 BOA에서 암호화폐로 결제를 수용을 하게 된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BOA에서 결제 수단으로 삼는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은행에서 사용하는 암호화폐다 보니까 다른 암호화폐들과는 차별되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럼 그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도 엄청나게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럼 BOA에서는 어떤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을 할까라는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자, 근데 BOA에서는 리플의 블록체인을 이미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BOA가 어떤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을지 너무나 명확하지 않나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야, 이런 호재들이 있는데 왜 도대체 리플이 못 가냐?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리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이런 얘기를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시장에 악재로 작용해서 오늘도 일제히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해서 마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런 관세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전체적인 전 세계의 자산 시장 자체가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 관세 전쟁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노이즈를 만들고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그전보다 더 큰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게 절대로 아니고, 결국에는 미국과 그 다음에 본인이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 고도로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관세를 통해서 혼란을 야기하고 또 주식이나 코인 같은 자산 시장을 하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금리를 인하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5년도에 만기가 돌아와서 상환해야 되는 국채가 전체 국채의 30%가량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량의 국채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뭐 현금을 줘서 만기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은 새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차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이걸 전부 다 상환할 수는 없으니까는 결국엔 새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차환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보다 더 낮은 금리에서 채권을 새로 발행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경기 침체기를 유도해서 시장 금리와 금리 인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에 따라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올해 4번의 금리 인하 확률이 3.6%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올라와가지고 현재는 올해 4번의 금리 인하 확률이 28%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이걸 의도하고 행동을 한 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그냥 금리 인하하라고 하면 되지 뭐하러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하냐, 금리 인하시키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지난 2019년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만 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파월 연준 의장한테 금리 인하를 굉장히 강도 높게 압박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연일 기사에선 내전이네 어쩌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둘이 강하게 충돌했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결국 연준에서는 이런 금리 인하에 관련된 압박에 따르지 않고 트럼프의 기대와는 반대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움직여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자, 그럼 금리 인하의 목적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 달성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렇게 시장에 혼란을 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주가를 상승시키는 게 본인한테는 이득일 테니까 주식시장 가격이라던가 가상화폐 가격을 급등시키는 이런 식의 정책이라던가 발언들을 많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흐름을 고래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력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래들은 오히려 이걸 매수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조정받고 있을 때 단 7일 동안 무려 15만 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약 19조 원 규모의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그럼 이런 흐름을 알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매집을 진행을 하면 될까요? 매집을 진행을 한다면 얼마의 매집을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제 자랑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그냥 다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문가 행세하는 그런 유튜버랑은 차원이 다르니까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그냥 넘기지 말고 꼭 집중해 주셔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코인을 매매하시면서 아무래도 이게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는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코인들,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한 코인들, 매수, 매도 가격들 실시간으로 다 이 텔레그램 방에서 100% 무료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참고하셔가지고 아무 데서나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왜 이 가격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노력이라도 조금 하셔야지 보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결국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다 부자로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제가 조금 유명해지는 거, 이거 말고는 이제 다른 거 원하는 거 없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플에 관련된 차트 설명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그러니까 그날 샀다 그날 팔 수 있는 단타 종목, 단기 종목에 대한 정보를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10일 월요일 오전 7시 10분에 이렇게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같은 날 11시 53분에 3월 10일 무료 단타코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운스 토큰을 추천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추천드린 이유로 주요 저항선 돌파를 시도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가격으로 25,600원 이하, 업비트 기준으로 25,600원 이하라고 정확한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하기 어렵게 뭐 그냥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아니면 뭐 시장가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얼마 이하에서 매수하시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절 가격도 2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바운스 토큰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은, 자, 제가 매수하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린 3월 10일 12시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봉이었거든요. 자, 그때 25,600원 이하에서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동안 충분히 매수할 기회를 준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실제로 매수하려고 하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100%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 대비해서 거의 한 18%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를 믿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제가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수익 시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죠. 자, 여기 이분처럼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종목을 100% 무료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나도 한번 단기 매매를 해가지고 단타 수익을 좀 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그냥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코인 정보 알려드리는 거는 100% 무료로 알려드리기는 하는 건데, 이분처럼 이렇게 저한테 문자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매매하셔서 수익 나시면은 기분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100% 무료로 단타 코인에 대한 정보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매매하셔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문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종목명과 그 다음에 매수 가격, 손절 가격, 목표 가격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냥 제가 주문 넣으라는 가격에만 주문 넣으시면 되니까 특별히 어려우실 건 없으실 거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정말 단타 코인들만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가지고 뭐 미술 쓰신다던가 아니면은 신용, 대출을 받아서 매매하시지는 말고 그냥 그날 일당벌이라던가 용돈벌이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그럼 지금부터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자리들, 그러니까 이전에 반등이 나와야 되는 이런 자리들을 하향 이탈을 하고 나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하향 이탈한 자리들, 그러니까 지지선들이 저항선으로 변해서 반등을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직전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좀 단기적으로 보겠다, 단기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그러니까 이전에 저점으로 작용했던 3,400원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손절을 고려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금리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실제로 금리 인하가 나오기 전까지는 급등이 나오기 어려운 그런 시장 분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400원 이탈 시에는 꼭 손절을 고려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다만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손실 중이라서 나는 뭐 손절하기가 좀 어렵다, 손실 금액이 좀 커서 손절 처리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억지로 전 세계 자산 시장에 불안을 제기를 하지 않게 되고 그 이후에 트럼프도 어쨌든 가상화폐와 관련된 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 인하가 일어난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호재가 실제로 반영이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지지하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상화폐 시장을 붐업시키기 위한 그런 발언들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고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직전에 고점 라인, 그러니까 직전에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3,730원 자리, 이 자리만 돌파해 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5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적어도 7,000원 이상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잔파도에 휩쓸리지 마시고 일단 7,000원을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자, 근데 나는 이렇게 길게 볼 자신이 없다, 단기적으로 꼭 써야 될 돈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3,730원, 요 정도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은 저는 그 다음으로는 4,200원, 요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자리를 돌파하면 적어도 4,200원 자리까지는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뭐 3,750원, 4,200원, 7,000원 이렇게 가격을 말씀드렸다고 해가지고 이 가격만 보시고선 바로 뭐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때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거래량이라던가 호가창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세력들이나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차트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필요가 없겠지만은 나는 실시간으로 볼 상황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한 말도 있고 또 실제로 제 말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니까는 제 채널의 구독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실시간 대응 방법을 이 텔레그램 방,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혼자서 아무 가격에서나 그냥 매수 매도 뭐 물타기 하고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 제 말을 참고하셔서 매수라던가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워낙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강조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지 매도하실지 결정을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늦기 전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들 실시간으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고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